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넥스페리아 사건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넥스페리아라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미중이 패권 경쟁이 붙으면서 네덜란드 정부가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압수하고 몰수하는 그런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중 합의로 지금 넥스페리아 사건이 다시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보면 미중 패권 경쟁이 도대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중이 해빙되면서 그 사이에 낀 네덜란드 정부에 난처해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건 뭐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닥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넥스페리아 사건 처음 다뤘을 때부터요. 이렇게 모음집으로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중국에 인수된 반도체사 경영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이게 반도체 인수된 지 꽤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네덜란드에서 들어가서 니들은 중국 자회사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못해. 니들이 우리 비밀을 빼가는 것 같고 우리 기술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네덜란드가 압수해버린 겁니다. 중국은 당연히 강력 반발했죠. 네덜란드 정부가요. 13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도 어제인데요. 중국 윙테크에 인수된 자국 반도체 제조사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핵심 기술 유출 우려와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닌데 갑자기 들어갔다? 이걸 보면 이제 상황이 몇 년 전과 그리고 쭉 그동안 미뤄왔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서방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는데요.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자국 반도체 제조사 넥스페리아에 대해서 상품 가용성법을 사상 처음으로 발동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 상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안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뭐 주주나 이런 거 뭐 경제적 이유와 상관없이 우리가 장악해야 된다. 이런 거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경제부는 이를 발표하면서요. 고도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비상 상황 시 넥스페리아가 생산한 반도체 제품의 공급 불능 상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기업 내 심각한 거버넌스 결함과 행위를 지적했는데요. 뭐 거버넌스 결함이라는 윙테크가 넥스페리아를 샀다는 것 이외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넥스페리아를 언제 샀느냐? 지난 2019년에 중국 윙테크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기업 내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게 어떤 근거에 의한 건지는 제대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넥스페리아에서 이제 중국 모회사인 윙테크로 주요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이 당국의 핵심 우려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뭐 이미 5년이나 된 게 갑자기 생겼을까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붙은 게 미국 상무부에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이제 기술을 다루는 산업업무의 엔터티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리스트에 들어간 회사들이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 있는 중국 자회사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제 거래 금지를 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 윙테크가 넥스페리아의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넥스페리아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 넥스페리아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계속 미국 상무부의 추적을 받고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경제부에서 우선 움직여서 이거를 자각을 하고 나중에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하려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상무부의 움직임으로 중국이 히토리로 반박하고 이런 게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 상무부의 그 규정이 중국의 신경을 긁었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계속 하나하나씩 하다가 이제는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까지 제재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가장 중요한 칼을 꺼냈고요. 물론 미국은 그게 가장 중요한 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중국은 자기 밑에 완전히 칼을 겨눴다고 생각을 했고 중국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미국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그 양측의 그 협상에 따라 지금 현재는 좀 소강 상태이고 그리고 다시 주식시장은 올라갔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계속 잠재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충분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의 입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해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에 중국은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화해선 안 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제대로 이제 반격하겠다라는 표현이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격을 하는지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살짝 압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왜 압류했을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전해드렸듯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50% 룰, 그러니까 중국에 제재받은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제재하는 룰을 도입하면서 그에 따라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다시 가져갔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에 대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네덜란드 넥스페리아에 중국인 CEO를 교체하라 압박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의 자국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최고 경영자 교체를 사실상 요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압박은 최근 네덜란드 정부가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장악하는 비상조치를 발동한 계기가 되는데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요, 지난 6월 네덜란드 외무부와의 회의에서 미국의 우려 거래자 예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넥스페리아 CEO가 교체돼야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우려 거래자 엔티티 리스트죠. 엔티티 리스트에 넥스페리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윙텍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그럼 저기 중국인 CEO 있잖아. 니들이 꼭 교체해야 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중국이 지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바꿀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덜란드 정부가 가서 그 경영권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윙테크는요, 아까 말씀드렸지, 미국 상무부의 우려 거래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 정부는 이 넥스페리아의 영업 활동을 계속되게 하고 반도체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중국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를 교체하고 그 내부를 바꿀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들어도 생소한 당시 상품 가용성법을 사상 처음 발동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름으로만 봐서는 사실 Goods Available Act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계속 팔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 있다면 비상수단을 쓰겠다라는 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상품 가용성법을 발동해서 향후 1년간 윙테크가 넥스페리아 및 그 자회사들의 자산, 지식재산권, 산업 인력 변동에 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이번 CEO 교체 요구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정책의 강화와 맞물려서 유럽 기업들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휘말리는 단면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제재 리스트를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 네덜란드가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입한 거거든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나 중국 IT 기업들의 한국 자회사들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그 한국 자회사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한국 정부는 그런 중국 회사들, 자회사들, 그다음 계열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거는 한국에도 그대로 던져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고, 우리도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중국의 압박 그리고 미국의 압박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아주 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합의가 되면서 네덜란드 정부가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넥스페리아를 그렇게 급하게 네덜란드가 경영권을 인수해 온 거는 미국이 50% 룰에 따라서 넥스페리아를 제재할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건데, 미중이 합의하면서 그거를 1년 유예하기로 서로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네덜란드가 이 넥스페리아를 계속 가져와야 되나? 몰수 결정이 잘 된 건가? 네덜란드가 오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면요,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계 반도체 제조사 넥스페리아의 경영권 통제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이요, 이런 BIS의 50% 룰을 1년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네덜란드가 당초 내세운 국가안보상의 불가피한 조치란 명분이 약화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규제 완화가 네덜란드 정부의 넥스페리아 통제 조치를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자유대학의 국제무역학자 한스 드레센은요, 교수님인데요, 미국이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이상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를 계속 통제할 명분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가 반도체 산업 안보 논리를 내세워 사실상 중국 자본을 배제한 형태가 국제협력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또 낙동강 오리알 됐어 이겁니다. 네덜란드 정부에는 미중이 저렇게 할 줄 몰랐나요? 트럼프 저렇게 할 줄 몰랐냐? 그걸 모르게 경거망동해? 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에 우리가 레버리지만 잃었고 중국의 인심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당연히
이제 이거를 바꾸라고 하죠.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일시 중단은 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국가들 또한 기술 협력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존중해야 된다. 중국 상무부가 유럽 국가들이라고 말한 건 누구를 향한 거겠습니까? 바로 네덜란드 정부겠죠. 결국 네덜란드 정부만 닥쳐tum게 지붕 쳐다보는 꼴로 그냥 미중 사이에 껴서 난처해진 거죠.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 대해서 정부는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 간의 균형을 모색 중이라며 미국의 유예 결정이 향후 정책 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넥스페리아 문제는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네덜란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이제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네덜란드 정부가 왜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박탈했는지 네덜란드 정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때문은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윙테크사나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박탈한 배경에는 장비와 특허의 중국 이전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건데요. 윙테크의 장세선 회장이 독일과 영국 내 넥스페리아 공장의 일부 장비를 중국으로 옮기고 네덜란드에서 취득한 특허를 본국으로 이전하려 했다고 보도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의 기밀이 빠져나가고 자국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거니까 할 명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명분으로 이 넥스페리아를 경영권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CEO의 행동이 넥스페리아의 생산 능력과 지식 재산의 지속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조치가 없었다면 유럽 내 사업장은 단기간에 사실상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요, 다른 유럽 국가의 사전 협의 없이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중국인 회장에 의해 유럽 사업 기반이 잠식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이제 다시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거는 단순히 미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 우리 특허를 빼돌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를 네덜란드 정부도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왜냐? 미국이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먼저 자신들이 풀어주면서 네덜란드 본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중국이 미국 50%를 유예해 넥스페리아에 대한 조건부 수출 허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네덜란드의 정부와의 갈등이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50% 룰 등 일부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직후에 나온 조치인데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기업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에 부합하는 수출 신청에 대해 면제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정부의 부당한 기업 간섭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초래했다며 네덜란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요, 중국은 산업 공급망의 안정을 중시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보고되기를 좀 바란다는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이 지금까지 이제 넥스페리아 중국 공장에서 만든 반도체 수출을 막았다가 풀어준 거잖아요. 이제 풀어줬으니 네덜란드 니들이 문제 있다고 하는 거 그 부분 잠깐 시정하고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덜란드를 압박하는 거죠.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예언을 하자면 네덜란드 정부도 적당한 선에서 윙테크가 넥스페리아의 지재권이라는 걸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속을 얻어내놓고 다시 경영권을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 판안에서 움직이는 네덜란드가 거기에 아주 정면으로 겨냥해서 중국을 때리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덜란드에도 중국이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한화오션이 유탄을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미중이 합의하면서 이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도 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1일 공개한 무역합의 시트에 따르면 해운 조선 분야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제재 해제 대상에 한화필리, 한화시핑,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한화시핑 홀딩스 같은 한화 계열사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아마도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리게 되면 우리 정부도 부담이 좀 적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이제
앞으로의 세계 경쟁은 미중 패권 경쟁에 의해서 거의 결정된다고도 봅니다. 저는 지금 같은 이런 해빙기는 아주 짧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점점 갈수록 수출 통제나 제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맞춰서 적응할 수 있는 이 적응력을 최대한 키워나가야 되겠죠. 네, 오늘 저희는 넥스페리아 소식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내일 또 뵙겠습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